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디지털 투데이의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6대 트렌드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뭐랄까 어떤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바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거였어요. 현실 세계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 또 투자와 정보의 경계, 심지어는 한 사람의 명성과 금융자산의 경계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허물어지는 경계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2020년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6가지 트렌드를 꼽았는데 저희는 오늘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5가지 핵심 흐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리고 그 모든 경계를 허무는 핵심 도구가 바로 그 토큰화, 영어로는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개념까지 모든 걸 잘게 쪼개서 디지털 증표로 만드는 기술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결국 이 토큰화가 우리 금융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경계, 바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정으로 가보죠. 탈중앙화 거래소 DX 이야기인데요. 기사에서 DX의 현물시장 점유율이 17.36%까지 커졌다는 데이터를 봤는데 솔직히 이 숫자만 딱 들으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그냥 파이가 좀 커졌다 이 수준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은 내 돈은 크고 안전한 은행이나 거래소가 지켜줘야 해.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여러 중앙화 거래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FTX 사태 같은 것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 내 자산은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 이런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지갑을 쓰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 않게 된 것도 한몫했고요. 17.36%라는 숫자는 시장 참여자 5명 중 거의 1명이 이제는 중개회사를 믿는 대신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뜻이군요. 네, 이건 신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신뢰의 이동.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중개자 없이 개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이 DX의 철학이 이제는 아예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바로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로 끌어들이는 현상인데요. 이게 저희가 주목할 두 번째 트렌드 맞죠? 맞습니다. 실물 연계 자산, RWA, Real World Asset이라고 불리는 분야죠. 앞서 말한 탈중앙화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 RWA는 무엇을 거래할 것인가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현실 세계의 금융과 본격적으로 손에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RWA가 미래에는 심지어 알트코인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과감한 예측까지 하던데요. 근데 이 RWA라는 게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막 10,000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주식처럼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토큰 하나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의 0.01% 지분에 갖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도 그만큼 배당받고요. 미술품, 채권, 와인, 저작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자산이 이런 식으로 토큰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와, 그렇게 들으니 확 이해가 되네요. 예전에는 수십억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던 강남 빌딩에 제가 단돈 10,000원으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산 시장의 민주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멋진 그림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파트 토큰 0.01%를 살 때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트렌드인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DX에서 거래를 하던 RWA를 거래하던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의 혈액,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서 기사가 제시한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6년 월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3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게 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전 세계 비자 카드 결제망 전체보다 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비자 카드를 쓰는 건 주로 소비를 위한 거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소비는 물론이고 투자, 송금, 예금, 대출, 금융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혈액처럼 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수십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 시장이나 기업 간 결제 시장까지 흡수하기 시작하면 저 숫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사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짚었더라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양분화되고 있다는 점이요.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소위 모범생 같은 USDC는 제도권 플랫폼에서 주로 쓰이고 반면에 역사가 더 오래되고 비교적 자유로운 P2P 시장에선 USDT, 즉 테더가 여전히 왕좌를 지키고 있다.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디지털 달러가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하나는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규제 밖에서 속도와 범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나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 승자가 될지보다는 어떤 목적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는 현실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로 허물었고 그 둘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화폐, 스테이블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아예 미래, 그 자체를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시장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번째 트렌드, 예측 시장의 성장입니다. 네, 미래에 대한 예측에 돈을 거는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정보와 투자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폴리마켓 같은 플랫폼들은 언급하던데요. 올해 안에 미국 금리가 인하될까 같은 질문에 예스 토큰이나 노 토큰을 사서 베팅하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도박과 다른 점은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새로운 정보 소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중의 지혜라고 하죠. 잠깐만요. 그럼 그건 마치 선거철에 여론조사를 보는 대신 사람들이 자기 돈을 어디에 거는지를 보고 판세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돈이 굴리면 사람들은 훨씬 더 진지하게 정보를 찾고 분석하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여론조사인 셈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걸고 치열하게 예측에 참여하면 그 결과로 형성된 토큰의 가격이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 더 정확한 미래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미래 사건에 베팅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금융을 넘어서 사회, 정치 예측까지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측 시장이 집단 지성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생성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산, 화폐, 정보처럼 어느 정도 형태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개인의 명성이나 영향력처럼 아주 추상적인 것까지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자산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죠. 네, 어쩌면 오늘 다루는 트렌드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 논쟁적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솔라나 생태계를 중심으로 유명 인플루언서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토큰을 발행하는 건데요. 이건 명성과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유행처럼 번지는 밈코인이랑 뭐가 다른가 싶었거든요. 기사에서는 이게 지속적인 수익 모델과 결합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 개인의 영향력이 자산이 된다는 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잠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토큰 가치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투자라기보다 거의 팬심에 기댄 도박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장의 핵심적인 딜레마이자 가능성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과 위험이 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단기 이익만 노리고 가격을 부풀렸다가 팔아치우는 펌프앤덤프 사례도 비일비재하죠. 이건 혁신적인 시장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장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트렌드인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측정하거나 거래할 수 없었던 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이제는 가격이 매겨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며 투자 가능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근본적인 변화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의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채널 광고 수익의 일부를 나눠받거나 토큰 보유자만 볼 수 있는 독점 컨텐츠를 제공받는 식으로요. 이건 팬 경제가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경계, 현실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 나아가 정보와 투자의 경계를 허무는 예측 시장, 마지막으로 명성과 금융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크리에이터 자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트렌드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 시장에서 거래할 실물 연계 자산, RW라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그 거래를 뒷받침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피가 돌고 심지어는 예측이나 명성 같은 새로운 개념의 자산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기사의 결론처럼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기존 금융과 융합하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네요. 투자자들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물 자산, 크리에이터의 명성, 심지어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과거에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시대를 엿보았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투자 대상이 되는 이 시대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투자의 정의 자체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음 자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주변의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